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여성들에게 건강관리에서 제기되는 위생지식을 정상적으로 알려주어 그들이 자기의 건강에 주의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생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비타민. 비타민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지만 새 생명을 낳아 키우는 여성에게는 보다 더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비타민은 생명과 건강의 귀중한 협조자입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소들 가운데서 비타민은 수십 수백만 분의 1이라는 극히 적은 양을 차지하지만 이것이 없으면 사람은 점차 요이고 쇠약해집니다. 비타민이란 효소의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인체의 물질대사, 즉 생화학 반응에 참가하여 효소를 활성화시켜주거나 효소의 조성으로 들어가 물질대사를 원활하게 하여주는 저분자 유기화합물입니다. 윤활유가 없으면 기관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비타민이 없거나 모자라면 인체의 생화학 반응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전반적인 물질대사 과정이 지장을 받게 됩니다. 특히 여성들은 후대와 자신을 위하여 이처럼 귀중한 비타민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성은 달거리, 임신, 해산, 전복이기와 같은 자기 고유의 생리적 특성으로부터 항시적으로 남성보다 더 많은 비타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타민이 여성의 생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기로 합시다. 여성 건강에서 관건적 고리로 되는 사춘기 시기. 몸과 마음이 아이로부터 어른애로 변화되어 가는 이 극적인 전환기에 여성은 달고리가 시작되면서 아름다운 몸매가 갖춰지고 심리적으로는 명랑함과 수줍음, 어른스러운 행동 등의 감정 정서적 변화가 오면서 세계관이 형성됩니다. 이처럼 중요한 성장기에 합리적인 영양 관리를 잘하지 못하여 비타민이 부족하게 되면 신체 발육 부전, 정서 불안, 잠장애, 빈혈 등의 장애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들은 소녀기와 사춘기 처녀들의 신체 발육에 최대의 관심을 돌려 합리적인 영양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편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은 젊었을 때 남새나 과일을 많이 먹으면 20년 후에도 심장이 든든해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 결과는 젊었을 때 먹는 음식이 먼 훗날의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시기 영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처녀 시절이 끝나면서 여성은 어머니가 됩니다. 임신과 해산, 전복이기를 하는 이 시기는 여성에게서 비타민 소요량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태아가 어머니로부터 비타민을 공급받기 때문이며 나소 6개월까지의 어린이도 순수 어머니 젖을 통해서만 비타민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과 후대, 이 두 생명의 영양을 책임져야 하는 이 시기, 비타민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타민 A. 성장 비타민으로 불리우는 이 비타민이 부족하면 뼈의 성장이 멎게 되며 따라서 태아 발육이 멎게 되거나 기형아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가 각질화되면서 상피 조직이 손상되고 야맹증을 비롯한 시력장애도 나타납니다.
비타민 B 하나가 부족되면 다발성 신경염이 올 수 있습니다. 여성에게서 이 병은 주로 임신 시기와 전모기 시기에 생길 수 있으며 특징적인 증상은 신경계통과 심장혈관계통, 위장관계통의 장애로 나타납니다. 비타민 B 하나뿐 아니라 비타민 B2, B6, B12과 같은 비타민 B군은 다발성 신경염을 예방하고 세포 성장을 촉진하며 시각 기능을 유지하여 주는 등 다양한 생리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임신 시기 비타민 C는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임신하면 많은 핏줄들이 새로 생겨나 임신 전보다 피량이 40%나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로부터 피를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많은 촐이 요구되는데 여기서 비타민 C는 촐을 이온 상태로 변화시켜 흡수가 잘 되도록 하여 줍니다. 또한 촐과 단백질의 결합과 분리를 도와 피 생산에 촐이 충분히 이용되도록 해줍니다. 피를 만드는 데서는 입산으로 분리오는 비타민 BC도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이 입산을 활성형으로 변화시켜주는 것도 바로 비타민 C입니다. 이 시기 태아도 어머니로부터 자기 혈액을 만드는 데 필요한 비타민 C와 입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비타민들을 공급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 C는 혈관bio, 피부, 근육, 뼈 등을 이루는 결합 조직 물질인 콜라겐이라는 단백질 합성에 적극 관여합니다. 때문에 임신부에게서 비타민 C나 입산이 부족하게 되면 빈혈, 심장부담, 부종, 된 입술이, 임신 중독증, 산후출혈 등의 장애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임신한 여성에게 있어서 비타민 D는 더없이 귀중합니다. 그것은 비타민 D가 생명의 기초물질로 일컫는 칼슘 태사 과정을 돕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는 장 안에서 칼슘이 충분히 흡수되도록 하여주며 피 속의 칼슘을 뼈에 집착시켜줌으로써 뼈의 정상적인 성장을 보장합니다. 일부 어린이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루병의 원인이 바로 비타민 D 부족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어머니들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임신 시기 비타민 D를 많이 먹으면 산후 이삭기와 거울요나증 증세가 거의나 없으며 또 이런 여성들이 낳은 어린이들은 비타민 D를 많이 먹지 못한 여성들이 낳은 어린이들에 비해 구루병 발병률이 3분의 1로 낮았습니다. 그러니 출생 후 어린이에게 비타민 D를 보충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임신 시기 비타민 D를 많이 먹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여성의 생리 기능을 호르몬 분비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으며 여기서 비타민 E는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만일 비타민 E가 부족하면 임신에 반드시 필요한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비타민 E는 불임증 치료에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비타민에 대한 반응도 아주 민감합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가꾸는 맑고 투명한 피부. 여드름과 주근깨, 검버섯, 로인반 등이 전혀 없이 맑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고 있는 여성들을 보면 모두가 비타민 C와 E, B군이 많이 들어있는 남새와 과일을 비롯한 비타민 식품을 충분히 섭취한 여성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 섭생을 절도 있게 하고 비타민 섭취를 중히 여긴 여성들 속에서는 식물신경실조를 주증상으로 하는 갱년기 장애 증상들이 거의나 없고 폐경도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그러니 이런 여성들에게서 폐경이 원인으로 되는 심장병이 거의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여성들 속에서는 갱년기 장애로 처리될 수 있는 유소남과 자궁암, 란소낭종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젊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섭생을 잘 지키면 노년기 장애 증상들도 막을 수 있고 젊음과 청춘의 활력을 유지하여 가정과 사회, 집단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성의 생리에 더없이 귀중한 비타민. 지금까지 발견된 비타민의 종류는 30여 종이나 되지만 이 미량의 비타민들은 거의 대부분이 몸 안에서 자체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비타민 A, E, D, K와 같이 기름에 녹는 비타민을 제외한 나머지 비타민들, 즉 비타민 B군이나 C를 비롯하여 물에 불리는 비타민들은 몸 안에 축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시적으로 외부로부터 섭취하여야 합니다. 비타민의 가장 이상적인 섭취 방도는 천연식품을 통한 섭취입니다. 비타민은 각종 고기와 물고기, 남새, 과일, 나달, 콩, 젖, 알류 등을 비롯한 천연식품들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A라고 하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홍당무를 꼽는데 이것 외에도 토마토와 고추, 동물의 간을 비롯한 천연식품들을 많이 먹으면 태아의 성장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생리기능에 필수적인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입니다. 강한 항산화 작용으로 사람들의 건강을 암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비타민 C. 이것은 토마토, 사과, 귤, 포도, 무, 시금치 등 각종 남새와 과일들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한 콩나물이 전투의 승패를 좌우한 일화를 아시는지요? 1900년대 초에 있은 어느 한 전쟁 시기 적들의 집요한 공격으로부터 요새를 사수하던 군사들 속에서 갑자기 괴혈병이 발생하여 무리로 쓰러지는 참사가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요새 안에는 콩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콩나물을 길러 먹는 방법을 몰랐던 탓에 비타민 C 부족으로 인한 괴혈병을 막지 못하여 결국은 요새를 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화를 남겼습니다. 콩 그 자체에는 비타민 C가 없지만 콩나물을 기르면 비타민 C가 많이 생겨나는데 콩나물 100g만 먹어도 하루 필요량의 3분의 1을 보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한 가지 사실만을 놓고서도 우리는 조상대대로 콩나물을 즐겨 먹은 우리 선조들이 음식문화 창조에서도 매우 우수하였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는 버섯, 오리고기, 강냉이, 시금치 등을 정상적으로 먹으면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지고 태아의 총명한 두뇌 발육을 돕습니다. 최근 비타민 D의 역할이 과학계에서 인정해온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밝혀져 비타민 D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비타민 D가 포함된 종합 비타민을 장기간 사용한 여성들 속에서 다발성 경화증 발병 위험률이 40%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타민 D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몸에 해롭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생활이 유족해지면서 건강과 비타민에 대한 요구가 날을 따라 더욱 높아지고 있는 오늘날 사람들의 굳어진 생활 관습, 음식 습관, 가공식품의 대대적인 비용 등은 비타민 섭취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하다면 이로부터 생기는 비타민 부족증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극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비타민제를 보충적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타민은 개별적으로 쓰는 것보다 여러 가지 광물질과 조화롭게 배합하여 종합적으로 쓸 때 그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여성들의 건강을 적극 보호할 때 대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례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우리의 의학과학자들이 우리나라 여성들의 체질적 특성에 맞는 비타민과 광물질의 합리적인 조성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새로운 여성 종합 비타민을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이 비타민은 우선 사춘기 처녀들 속에서 나타나는 달고리 관련 증상들을 현저히 개선합니다. 또한 임신한 여성들과 전모기 어머니들에게서 영양 장애를 개선하며 태아의 성장 발육을 왕성하게 하여 줍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장기 기능을 개선하고 내분비 상태를 조절하며 면역력 강화 등의 작용으로 식물신경실조증을 기본으로 하는 갱년기 장애 증상들과 장기 위축, 골송소증을 비롯한 노년기 장애 증상들을 종합적으로 예방치료합니다. 이 비타민을 쓰면서부터 자주 잊고 나던 기능성 치료도 완전히 먹고 얼굴에 나타나던 검버섯도 점차 연해지다가 없어졌습니다. 정말 이 약을 한 6개월 동안 쓴 다음부터는 보는 사람들마다 저보고 젊어졌다고들 합니다. 여성 종합 비타민은 특별한 독성과 부작용이 없고 개별적인 비타민과 광물질을 쓸 때보다 적은 용량으로도 여성 건강과 태아 발육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우리 여성들이 영양 관리를 과학적으로 하는 것과 함께 자신들의 체질에 맞는 이 비타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청룡한 아이를 낳아 건강하고 훌륭하게 키우려는 어머니들의 소원, 건강과 젊음에 대한 여성들의 희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될 것입니다. 여성 건강은 곧 아기의 건강이고 조국의 미래이며 가정의 화목과 부강조국 건설의 미천입니다. 한없이 위대하고 숭고한 사랑의 세계가 있어 이 세상 가장 행복하고 존엄 높은 우리 여성들. 여성들의 건강 보호를 국가 정책으로 법으로 담보하고 있는 우리의 이 고마운 제도를 위해 여성들이여 건강한 몸으로 더 많은 아이들을 낳아 키웁시다. 불타는 애국 충정으로 인재강국 건설에 적극 이바지합시다.